최근 도전!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할까요? 하나, 둘, 셋. 채하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킴볼의 규칙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 야생마 선생님과 함께 킴볼의 규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킴볼 규칙 딱 이것만 알고 가자. 오늘은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한 이 13가지의 규칙만 알면 됩니다. 굉장히 많아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이 선생님과 같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규칙에 대해서 요목조목 살펴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금방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드랍볼부터 시작해서 리플레이까지 한번 규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규칙입니다. 드랍볼이라는 규칙인데요. 드랍볼은 공격팀이 히트를 했어요. 그럼 그 공이 수비팀이 받지 못하고 경기장 안으로 정상적으로 떨어질 때를 드랍볼이라고 합니다. 경기장 구분선 이 표를 잠깐 보실게요. 공의 중심 부분으로부터 경기장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가 드랍볼의 인정이고, 경기장 구분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을 때, 중심부가 경기장 구분선과 떨어졌을 때, 바깥쪽으로 떨어졌을 때는 아웃 오브 바운즈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구분선에 유념해서 심판이 경기를 판정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공의 궤도는 평행을 이루거나 상승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공은 1개 반 크기를 넘겨야 한다는 거, 이 점을 유심히 기억하시고 한번 영상들을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들은 유튜버에 있는 한국 킴볼 협회의 영상들입니다. 이 영상들은 언제든 유튜브로 들어가서 보시면 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Condition de ne pas faire de faute. Pour stopper la frappe. Ah, dommage. 이번에는 아웃 오브 바운즈라는 규칙인데요. 공격팀이 히트를 했을 때 경기장 구분선을 기준으로 경기장 밖으로 떨어질 때 아웃 오브 바운즈라는 규칙을 외칩니다. 경기장 밖에 있는 고정된 물체에 닿았을 때도 이 규칙이 적용이 되고요. 선수가 수비를 할 때 두 발이 밖으로 나갔을 경우, 공을 떠받들다가 두 발이 밖으로 나갔을 경우를 아웃 오브 바운즈라고 명시를 합니다. 경기장에서 슈퍼 세이브라고 있어요. 어떤 선수가 공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점프를 해서 공중에서 공을 안으로 보내고, 그리고 이 선수 몸만 경기장 밖에 착지할 때에는 아웃 오브 바운즈라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기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Alors, petit déplacement, on va chercher le rapproché espagnol. Ah, Eh oui. Et là, le rapproché espagnol, Kim, il était pas hors jeu, mais il était trop loin pour pouvoir dévier ce ballon efficacement. ils l'ont bien mis dans le vent grâce à ce beau déplacement. Ouais, il est droit.
En combattant, c'est le mot, hein. Là, on est sur du 6-3-3. C'est une période parfaite pour l'instant des Coréens. Un petit effet. 이번 규칙은 컨택 미스입니다. 히트를 하는 순간 4명의 선수가 모두 공에 접촉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요. 히트를 했을 때 세팅하고 있는 같은 선수의 신체 부위, 대부분이 머리나 등 부분이 맞습니다. 이런 다른 신체 부위를 맞고 공의 궤도가 일정 부분 일정하게 이동하지 않고 튕겨서 궤도가 변할 때, 위로 변하거나 아래로 이렇게 변할 때를 컨택 미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Frappeur et donc vous avez forcément l'avantage. Donc un contact, frappe qui descend, frappe trop droppée de nos amis tchèques là qui du coup je pense a rebondi sur la cellule. On va voir le ralenti. Non, c'est en retard. Et c'est finalement la Corée qui craque. Manque un contact de la part de nos amis coréens. 네, 다음 규칙은 호명 파울입니다. 호명 파울은 콜 미스라고도 합니다. 심판의 히트인 삐빅이라는 신호 이후에 호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반드시 공격할 팀은 공격을 받을 팀에게 옴니킨 뭐뭐라고 외쳐 주어야 합니다. 공격을 받을 팀의 색상을 반드시 호명한 후에 히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명의 팀원 중 누구든지 말할 수 있고요. 세팅하는 사람 혹은 공격을 하기 위해 히트하는 사람도 말할 수 있고요. 자신의 팀을 제외한 높은 점수의 팀을 호명하지 않았을 때에도 호명 파울이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블랙팀이다. 그리고 그레이와 핑크가 있을 때 그레이가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을 때 반드시 그레이를 공격해야 됩니다. 핑크를 공격하면은 호명 파울 규칙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인정되는 호명과 인정되지 않은 호명이 있는데요. 옴니킨 블랙, 옴니킨 블랙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고요. 인정되지 않은 호명에는 옴니킨 블랙, 옴니킨 그레이 이렇게 다른 색상을 동시에 이렇게 불렀을 때는 인정되지 않는 호명이 되겠고요. 인정되는 호명과 인정되지 않는 호명들을 쭉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Faute d'appellation, Espagne. Faute d'appellation, Espagne. Faute d'appellation, Corée.
Faute d'appellation, Corée. 네, 이번 규칙은 다운히트와 숏히트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다운히트란 말 그대로 공의 궤도가 아랫방향으로 진행된 경우를 다운히트라고 합니다. 공의 궤도는 반드시 1m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상승 이동을 해야 하지만 그게 안 될 경우 다운히트라고 표명을 합니다. 약간 애매한 상황이 있는데요. 다운히트 방향으로 쳤지만 바닥에 닿지 않고 수비수가 받았다면은 다운히트가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에 구체적인 정상적인 히트와 다운히트를 구분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정상적인 히트는 말 그대로 1m를 수평으로 이동한 경우를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을 보였지만 위로 약간 상승하는 그 1m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히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다운히트가 있잖아요. 아랫방향으로 내려갔지만 약간 올라오는 경우가 있죠. 근데 1m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운히트 판정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숏히트인데요. 숏히트는 아까 드랍볼 설명할 때 잠깐 보여줬던 이 도표가 그림이 있잖아요. 히트 시에 공의 1개 반 크기보다 짧은 거리에 공이 떨어질 때를 숏히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공이 날아가야 하는 거리는 3m 정도가 돼야 되고, 이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Et oui, on a tenté un dunk. Le Mais- dunk ayant été esquivé. Exactement, cela fait une balle descendante. Oh, bien suivi de la part de Francis Caron sur cette séquence. C'est très important et ça va donner du momentum à l'équipe. Bien suivi, on n'a pas nuit au déplacement du ballon et on termine. 다음 규칙은 리플레이입니다. 리플레이 상황이 왜 생기냐면은 옴니킨 블랙팀이 핑크를 공격하는 상황이 왔을 때 핑크가 받지 않고 옆에 있던 그레이 팀이 맞을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호명이 되지 않은 팀이 비고의적으로 공이 몸에 닿았을 때 리플레이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리플레이가 발생하면은 점수가 변경이 되질 않고요. 공격을 했던 팀이 다시 시작 지점에서 진행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리플레이는 애매한 경기 상황이 발생할 때 간혹 생기는데요. 두 명의 심판이 서로 상의를 했지만 만족할 만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리플레이를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리플레이 시에는 팀 교체가 불가능하니까 이 점 유념하시고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Alors, reprise de jeu logiquement. Alors, l'arbitre adjoint
Vous allez le voir, hein, pourquoi j'ai dit reprise de jeu tout de suite. Vous voyez, là, hop, le Juste sur Tchèque votre était droite. gêné par un Coréen. 다음으로는 시간 초과입니다. 타임폴트라고도 하고요. 경기가 시작을 하는 히트인 신호, 삐빅이라는 신호가 있습니다. 이 신호를 심판이 한 후에 5초 안에 히트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타임폴트, 시간 초과 파울이 선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히트가 되고 나서 첫 번째 수비팀이 공을 수비하기 위해 받을 거예요. 이 첫 번째 사람이 접촉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람까지 10초 안에 히트를 하지 않을 경우에 타임폴트를 파울이 판정이 됩니다. 보통 전술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자주 일어나니까 사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규칙이죠. 워킹입니다. 워킹이란 수비를 하는 선수가 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선수도 받았죠. 이 두 명의 선수는 공을 같이 접촉을 하고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단 세 번째 사람이 접촉이 되는 순간 공은 워킹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워킹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사람이 공에 닿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두 발 중에 한 발은 고정을 하셔야 되고 다른 한 발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양 발을 움직이는 순간 워킹 파울이 선언이 됩니다.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Échappé, Tchéquie. 네, 다음으로는 위법 이동입니다. 위법 이동은 부심판이 공격의 시작 지점을 처음에 정해줍니다. 그 시작 지점으로부터 2.4m 이상 떨어져서 히트를 했을 때를 위법 이동 파울을 호명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킴볼 규칙, 드랍볼부터 시작해서 리플레이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일리걸 디펜스, 일리걸 오펜스라는 좀 더 어려운 규칙들이 있어요. 이 규칙들은 다음 시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규칙만 안다면은 여러분이 즐겁게 킴볼에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자,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하나, 둘, 셋, 채빠, 안녕!